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웸블리 공연 후기와 가족 사진입니다. 웸블리는 언제 다시 보기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바로 제 방이 있더라고요. 근무가 밤 10시에 끝나는 바람에 처음은 조금 놓쳤지만 작은 시 후반부터 끝까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놓친 앞부분은 직캠으로 봤고요. 세렌디피티에서 비눗방울이 터지지 않는 사고에다 지민이 목 상태가 썩 좋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웸블리였다는 것, 리더의 눈물을 봤다는 것, 가장 기쁜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이란 가사를 휴대전화 플래시로 구현한 정말 아름다운 엔딩을 봤다는 것, 저희 최애인 슈가의 솔로, 시소의 무대 장치가 진짜 예술이었다는 것 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RM의 눈물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늘 흥분하지 않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냉정했던 RM이 웸블리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그 감격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소감을 말하는데 저게 어떤 기분이겠구나 하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런 무대에 서본 적도 없고 그런 장소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감정에 공감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음반 시장도 많이 변했습니다. 앨범의 개념은 많이 해체됐고 스트리밍과 디지털 싱글의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한 번 나가는 게 가장 큰 홍보였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죠. 다양한 SNS와 같은 홍보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혹자는 방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SNS가 낳은 스타라고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트위터 부활에 큰 공을 세웠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사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플랫폼 활용의 개념입니다. 오히려 가수, 아티스트로서의 방탄소년단은 철저하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가능하지만 방탄은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앨범과 공연에 집중합니다.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의 해외 팝스타가 어떤 일정을 치르는지 앨범 내고 해외 투어하고 쉬고 앨범 내고 해외 투어하고 쉬고 이거 반복입니다. 방탄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와중에 달방도 찍고 페스타도 준비하고 다 하지만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가수로서 앨범 작업과 해외 투어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거의 팝, 록스타에 대한 향수를 느낍니다. 그래서 웸블리 공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격하는 RM에게 더욱 공감했던 것이고요. 슈가도 평소보다 훨씬 하이텐션을 보여줬던 게 웸블리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연에서만 볼 수 있는 편곡들, 공연용으로 다시 만들어진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메들리가 진짜 좋았어요. 오늘 있었던 웸블리 두 번째 공연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더라고요. 엔딩 직전에 멤버들 몰래 관객들이 영포에버를 불러줬고 멤버들이 엄청 울었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퀸의 라이브 앳 웸블리 앨범에 들어있는 Who Wants to Live Forever라는 곡이 있습니다. 포에버로 끝난다는 점이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와 이번에 관객들이 영포에버를 부르고 그걸 보는 멤버들이 우는 모습을 봤을 때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어쨌든 이래저래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연 제방을 보던 중에 아내 휴대전화에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일단 무시하고 공연을 봤는데 그거 보느라 저도 아내도 페스타 시작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뒤늦게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사실 전 예전에 가족 사진 컨셉을 좋아했습니다. 뭔가 웃기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지민이 살 빠지는 것도 정국이가 애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선 공개된 가족 사진은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한눈에 알아채셨죠? 세계관 컨셉이라는 거. V는 싱글, 지민이는 세렌디피티, 슈가는 어거스트 D, RM은 페르소나, 제이홉은 호벌드, 정국이는 유포리아, 지는 에피파니. 세계관 컨셉인데 각자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놔서 세계관 더하기 개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관은 뭐랄까 방탄소년단이 예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의 줄기인데 거기에 개인, 즉 이번 앨범부터 강조하고 있는 나를 더해놓은 느낌이거든요. 사진 한 장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방탄이 모두 담겨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진 곳곳에서 멤버들이 다른 멤버의 영역으로 침범합니다. 그 침범이 어색하거나 강제적이지 않죠. 왜일까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멤버들, 그게 세계관 속이든 실제 멤버의 삶이든 간에 그 멤버들이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고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공유해가면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묶여있는 조합도 보시면 구호즈, 미니미니즈, 구사즈, 맘막즈, 광산김즈 등으로 꽤 친숙한 조합에다가 진, 태영, 진, 정국처럼 세계관에서도 중요한 연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방식이 낯설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처럼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람이나 금손이라서 멤버들을 예술적으로 그려내시는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빅히트 직원이신가요? 빅히트 입사하세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만화를 만들어 올리시던 가가라는 금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 초에 올린 만화 중에 그곳이란 작품이 있는데 그 만화 중에서도 저기저 경계선을 넘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는 구사즈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설정이 이번에 공개된 가족 사진과 똑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튼 이번 페스타는 즐기기로 했는데 첫 일정부터 아주 재밌는 컨셉의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떠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잠시 뒤인 두 번째 일정도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른 콘텐츠를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조만간에 아주 짧은 아이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이니까 좀 어설프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